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 재활학과 이현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학과 소개를 먼저 하고요.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는 어떤 곳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의가 되신다면 어떤 이제 연차별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전공의 수련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학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소하실 텐데요. 생소하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이제 의학 분야와 달리 이제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이후에 기능적으로 이제 장애가 왔을 때 여러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회복을 꾀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 치료, 그리고 이제 상지에 대한 로봇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재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지 치료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재활학과에서 하는 치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그리고 Rehabilitation Medicine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결국 이제 환자의 펑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펑션에 대한 이제 측정 장비, 이제 측정 기술이 이제 정밀화됨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이제 각광받는 의료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펑션을 좋게 하는 것은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뭐 랩상의 수치를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것 그 이상으로 펑셔널한 면에서의 이제 임프루먼트를 꾀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학과가 미래의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환, 주로 이제 뇌졸중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뇌졸중 이후에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장애가 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적절한 재활 치료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체 기능 수준 회복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적절한 재활 의료가 개입되었을 경우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능적인 수준을 좀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치료적 방법을 제공하는 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양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재활학과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환자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이 다른 여러 이제 의료 영역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전반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과의 협진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 환자분에게 필요한 타과적 이제 의료 행위를 이제 추천드리고 이제 협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재활학과의 한 부분이고요. 또 환자 중심, 요것과 첫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데, 뭐 모든 의학과가 그렇지만 환자 중심의 사고 방식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피지션뿐만 아니고 간호사, 그리고 소셜 워커, 그리고 피지컬 테라피스트, 작업치료사,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직역에 맞는 롤을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펑션을 임프루브하는 그런 치료가 재활치료고, 예, 이런 면에서 이제 다학제적 접근, 그리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접근 방식은 환자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셔널한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서지컬을 비수술적 치료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환자분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동작, 그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이제 저희 치료적 접근은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어떤 기능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골을 설정하고 그 골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기능을 달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추가적인 재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 재활병원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이후 이제 신경결손 그리고 장애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고요. 이런 재활 치료들이 척수 손상 환자, 소아 환자,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암 환자들, 그리고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들, 그리고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재활 치료로 쭉 이어지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저하가 있었을 때 여러 재활의학과적인 인터벤션을 통해서 중재 치료를 통해서 이 기능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들을 저희 건국대학교 재활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의지 보조기 제작도 재활학과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라든지 요거는 이제 연화 기능을 검사하는 건데요. 주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연화 장애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화 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적절한 연화 기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를 제공하고 적절한 이제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거로서 이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여러 신경 손상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손상 그리고 근육 손상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환자분에게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고 그 진단에 맞춰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저희들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하여 이제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죠. 부차적으로는 전산화된 인지 이제 평가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환자분이 이제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컴퓨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수치를 뽑아서 그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균형 기능이라든지 여러 뭐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을 임프루브 해야 될지 저희들이 환자분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라고 해서 이제 RTMS, TDCS 이런 것들도 재활학과적 중재 치료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건국대학병원 재활학과 오시면 여러 재활 치료뿐만 아니고 진단 검사 그리고 뉴로 모듈레이션 치료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스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이제 구성원들은 이렇고요. 네. 스텝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여러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학과 외래 그리고 치료실 입구고요. 운전도실입니다. 여기는 초음파실이고요. 네, 여기는 열전기 치료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서는 다른 이제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달리 아쿠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풀 안에서 여러 가지 치료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다양한 기구와 치료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재활 치료에 임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소아치료입니다. 아기들 특정한 질환으로 인한 기능적 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작업치료실, 주로 상지에 대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지치료실이고요. 컴퓨터를 보면서 다양한 인지적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실에서는 이제 여러 실어증이라든지 여러 언어적 문제, 구음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장재활 치료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이제 심장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능적 이제 저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바탕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1년차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주치의로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료 행위를 하게 되고요. 뭐 연 5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경험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재활 평가와 환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특히 이제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이제 뭐 환자도 중요하지만 저희 재활학과 환자분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의 의사소통을 좀 강조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습득 내용은 뭐 여기 목표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입원 환자 진료 참여라든지 의무기록 작성 이런 것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학술회의도 외부 원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2년 차부터는 이제 재활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이제 습득하게 되고, 이제 근전도 뿐만 아니고 근골격계 초음파를 통한 이제 진단 그리고 중재적 시술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상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탁과 의뢰 환자에 대한 협진 활동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이제 임상 술기를 시행하는 3년 차입니다. 이제 뭐 2년 차와 2년 차에서 하는 일들을 좀 더 이제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진이나 여러 이제 근전도,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환자에게 어떤 치료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치료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수행 능력을 기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년차는 이제 수석 전공의로서 이제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이제 입원 환자분들에 대해서 회진을 주도한다든지 임상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든지 함을 통해서 진료와 연구 행위를 관리하고 이제 추진하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내 그리고 원외 학술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의 기능적인 면을 이제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활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 그리고 중재 치료 모두 재활학과 영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최근 이제 연구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제 의식장애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청각 자극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선 추적을 디텍션함을 통해서 이분들의 의식 상태를 얼마나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임상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임상 그리고 연구 수련 활동이 끝난 뒤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 진출한다든지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정책 쪽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임상연구자가 된다든지 하는 다양한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중 행사들입니다. 이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봄 야유회고요. 요거는 이제 동문 식사 자리고요. 요거는 송년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중 행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학과는 팀 어프로치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그 어느 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역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이제 미래에 이제 고령화된 사회에서 환자분의 기능에 맞춰진 의학을 하고 싶고 이제 나는 환자분들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측정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환자분을 기능적으로 돕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재활학과에 오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